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는데요. 두산 LBT 전망 도와줄 때 제가 이제 늘 얘기한 게 거시적 흐름에서 이 원자력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24년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에 원자력 산업의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AI와 직결된 흐름만큼 이제 두산 LBT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두산 LBT의 멤버십에서는 25,000원, 21,000원에서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최근에도 제가 두산 LBT를 52,000원에 사시면 52,000원, 53,000원 사시면 9만원과 11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제 영상 안에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됐고요. 저는 지금도 11만원과 14만원 라인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겠으면 좋겠는 게 2020년대 탈탄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 때 실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하나솔루션과 CS윈드의 EPS, PER 상승률, 주가 상승률을 다 보면은 이제 평균 이제 마이너스 지점부터 이제 150% 부분까지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과연 두산 LBT가 EPS 성장률이나 PER 성장률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쵸, 마이너스 50에서 150%니까 실제로 이제 200% 이상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저는 이건 완전한 시작이 불가하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펀더멘털, 이제 EPS는 어닝 퍼 쉐어니까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이제 멀티플 요인으로 가는 건데 지금 PER 관점에서 두산 LBT는 선행 PER이 60배, 70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2027년 기준으로 77배, 그쵸? 선행 PER, 그리고 PBR도 5.5배. 이게 이제 100배, 뭐 10배, PBR 10배 이렇게 가면은 완전한 버블 형태로 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가이던스가 2030년까지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 산업을 봤을 때 원자력 말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EPS 성장률도 보시면은 143%, 28년에 2030년에 90% 성장인데 이렇게 큰 성장을 기대하는 요소는 결국에는 원자력이 이제 막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 탈원전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산업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인허가, 상업운전까지 원자력은 10년, 태양광, 풍력 3년, 7년이 소요되는데 이게 이제 AI가 실제로 값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자력과 LNG가 이제 절대적인 절대적인 이제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원자력은 안전규제, 신재생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의 이제 특히 미국의 이자가 연방정부의 지출 이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분위기를 바꿨죠.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지구를 지켜가면서 이제 탈탄소 정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탈탄소 정책을 굳이 하더라도 원자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혁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화석 연료의 부활과 원자력 발전 확대의 양대축으로 에너지 정책을 기조를 했는데 값싼 에너지가 핵심이었습니다. AI 및 디쇼어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24시간 기저바전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의 가치가 주목받는데 이제 2030년까지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지금 확정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결국에 대형원전 2030년 이후에 SMR 이런 부분입니다. 2026년은 대형원전과 SMR 부분에서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될 전망이고 체코 두코바니의 5기 6호기 본계약 체결에 이어 26년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기자재 수주가 기대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단 2기의 대형 원전
이 준공된 점을 감안하면은 전례 없는 확대 정책입니다. 미국의 원전주 SMR,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 오클로까지 원자력 부흥 정책에 힘입어 일제히 갭상승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제 24년 5월 28일 두산엘빌티를 매수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SMR,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산엘빌티 24년 5월 7일에 매수 강조하면서 오클로, 그리고 G버노바, 이런 주식, 가스터빈과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기술력을 앞장세워서 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을 24년 5월 20일과 25년 4월 7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단언컨대 한 번씩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뭐 SK하이닉스로 최근에 6천만원 버신 분 계시고 뭐 이런 큰 수익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손실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날까?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기업,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될 만한 기업, 우리가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한 두산엘빌티의 주가 흐름이 실적과는 다르게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는데, 그 폭등을 기록한 이면에는 결국에는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2027년부터 2026년에도 EPS 성장률이 떨어져요.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은 올라가지만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7년부터 특히 28년에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런 압도적 성장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질까? 이거는 우리가 내러티브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거는 지난 이제 제가 23년 6월 1일에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24년 8월 7일에는 조선 제약바이오 반도체, 제약바이오도 이제 ABL 바이오 하나만 보라고 아주 여러 차례 25년 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거의 뭐 5배 갔잖아요. 제가 4만원 이하에서 매수 강조했는데, 지금 두산엘빌티 같은 경우도 제가 21,000원, 25,000원 1차로 매수를 강조했고, 그죠? 두 번째는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여기서 또 매수 강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7만원과 8만원 사이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8만원에서 자꾸 저항이 생기네요. 그쵸?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매수를 강조한 거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됐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주식의 베타 값에 따라서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산엘빌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베타 값이 커, SK하이닉스보다는 두산엘빌티가 베타값이 커, 두산엘빌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베타값이 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제 한 번씩 급락이 나올 때는 보시면은 두산엘빌티 같은 경우 마이너스 30%, 35%까지 하락이 나오는데, 가령 아까 얘기한 대로 두산엘빌티보다 베타값이 큰 알테오젠과 이제 니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종목들의 베타값은 살짝 크죠. 그죠? 이 알테오젠은 이미 여기서 보시면 대장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8%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로 한번 볼까요? 리가켄바이오도 과연 몇 프로일까요? 그죠? 그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죠? 35%에서.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짧게 나오는데 그러면 베타 값이 비슷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이 정도의 베타 값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30%예요. 그쵸? 자, ABL 바이오로 볼까요? ABL 바이오의 베타 값에 따라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도 뭐 조금 비슷하겠죠. 바이오니까요. 바이오니까요. 바이오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마이너스 자, 35% 내외. 두산엘빌티와 제약바이오는 비슷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최대치로 하락할 때, 물론 이제 이때는 이거는 이제 베타 값을 이거는 조금 예외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상승의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20% 내외가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20% 내외.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올라간다는 근거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예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7%,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죠? 바뀌죠? 그렇죠? 한 차례 분위기가 바뀌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변동성이 훨씬 적죠. 훨씬 적겠죠. 훨씬 적죠, 변동성이. 그죠? 그죠? 떨어질 때 마이너스 15% 정도에만 하락이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올라갈 때도 똑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따져놓고 보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고는 이제 한국전력일 수 있는 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삼성전자랑 비슷한 정도의 하락, 또는 SK하이닉스 정도의 하락, 뭐 이 정도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에 어느 정도 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는 반등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 제가 오늘도 멤버십에 띄워드린 자료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이 제가 이제 105 이하일 때는 매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전에 제가 멤버십에 띄워드렸던 자료가 실제로 구글 TPO에는 CCL이 필요하기 때문에 CCL이란 전자재료는 우리나라 두산하고 파미셀이 전 세계 점유율에서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밸류체인이 두산, 그 다음 파미셀 다음에 코롱인더, 뭐 이 정도의 이제 밸류체인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 이제 두산이 대장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CCL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매수 강조할 때 60만원과 70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두산 엘리베이터보다 두산의 성과가 훨씬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때였습니다. 그렇죠? 이때였어요. 이때도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거래대금이 여기서 보시면 5,700억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TPU 관련주로 부각이 된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의 거래대금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래대금이 조금 나오는지, 거래대금이 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피상적, 추상적 단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이란 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 건데, 실제로 숫자를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의 변동성은 이 정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종목은 마이너스 15%와 18%에서 반등하네? 그러면 빨리 오르면은 98,000원 이하에서 반등할 거고, 늦게 오르면은, 그쵸, 9만원에서 반등하겠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펼쳐지면서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폭락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3,000 이하에서 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50일 이격도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큰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50일 이격도가 만나는 시점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50일 이격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쵸, 또 폭락이 나오거나, 이게 이제 늘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인데, 이제 상승장에서 보시면은 50일 이격도가 105 이하에서, 그쵸, 늘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이제 떨어져봤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승장이 끝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급락 나온 다음에 여기서 눌리고 다시 더 떨어져서 3,500, 3,3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3,500, 3,700이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또는 그냥 3,900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말씀드리면서 과거 역사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강세를 보였던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 지수나 이런 걸 살펴보면 두산 엘리베이터가 현재 관점으로 생각하면 PBR이 10배 근처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12만원, 14만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기존의 제 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때. 그죠? 그리고 3개월 기간 조정, 그 다음 폭등.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현재 이제 FOMC는 당장이 아니어도 금리 인하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12월 10일 전후에서 FOMC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1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노이즈로 만들어지지 못할 겁니다. 근데 보통 2, 3주간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바닥 형성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조 호황 당시에 코스피의 상승 랠리를 보면은 굉장히 조정이 빨랐던 만큼 반등도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조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구글의 TPU가 상승하면서 구글의 TPU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어요. 폭락이 나오고요. 그쵸? 근데 잘 따지고 놓고 보면은 실제로 HBM은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의 구글량 HBM 출하 추정을 보면 60%, 마이크론 7%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뭐라고 띄워드렸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글이 이제 TPU 관련해서 어떤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구글이 주도주라면 구글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 HBM이 더 많이 필요하고, 지금 보시면은 HBM 메모리 대역폭 향상, 이제 HBM이 사실상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추론형 반도체라는 거를 사실은 실제로 기존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수페타시스 이런 게 이제 직결되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연초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지금 나노바나나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려면요, 나노바나나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구글의 TPU 수혜주에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공급사로 수혜를 받는다면 실제로 HBM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HBM 재설계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가,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강력히 부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로는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가 지금 이제 좀 쉬고, 이렇게 예를 들어 두산에너비티처럼 이렇게 쉬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 최하로는 이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이와 달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죠. 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효성중공업처럼 여기서 들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만약에 장 막판부터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회복해요. 56만 원을 회복하기 시작해. 그러면 또 무서운 속도로 효성중공업 차트 형태처럼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차트라는 거는 이때는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두산에너비티, 효성중공업 다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이었던 건 사실이죠. 지나고 넣고 분석을 해봐도요. 그러니까 이 두산에너비티는 몇 달 더 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보자고요. 다 분석을 해보면은 주도주였던 걸 다 분석해보자고요. HD 현대일렉도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SK하이닉스가, 그렇죠?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시장이 좋으면서 이렇게 빵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S&P 500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2월부터 2월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최근 몇 개 영상에서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설명을 드려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25년 1월에 강세였던 종목, 그러니까 25년 1월에 강세였던 주도주 역할을 한 게 방산, 로봇,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정도였어요. 한 10개 종목을 뽑으면. 이제 로봇 중에 레인보우 로보티스, 하이제나르렘.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그쵸? 하이제나르렘 감속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은 변동성이 컸지만 그대로 올려요. 제가 늘 얘기하죠. 변동성이 큰 주식의 공통점은 마이너스 40% 30% 이 정도 난다. 그쵸?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제가 분석을 해볼까요? 그죠? 이제 우리가 대략 보는 겁니다. 대략. 그죠? 이제 뭐 정확히 뭐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제약바이오보단 변동성이 커. 이유는 뭐냐? 로봇은 당장 실적이 나지 않으니까. 근데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2배 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주식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밑으로 빠지는 거는 적게 빠져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그렇죠. 20% 적게 빠져요. 지금도 이번에 마이너스 20% 이미 났습니다. 이미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거가 가능성이 있지만 더 빠질 걸 계산해서 이 주식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 회원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뭐 3개월간 6,100만원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처럼 수익이 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지금 주도주는 다시 12월부터 2월인데 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도주는 강력한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은 상반기까지 어디가 될 거냐? 이제 AI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뭡니까? 쇼티지가 발생하는 쪽은 이제 제가 이제 MLB 기판 쪽은 이수페타시스라고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어요. 3만원에서. 근데 이미 15만원 갔습니다. MLCC도 쇼티지입니다. 그리고 CCL도 쇼티지입니다. 그리고 CCL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계속 그려진다면은 지금 여태까지 못 올랐다고 오를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크게 오를 종목.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가 정답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분석하기는 사실 우리가 누구도 분석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지금 AI 내러티브가 끝이 아니라는 과정. 끝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IT 버블 때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IT 버블 때도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 포워드 PER 100배 이상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분석해 보면은 현재는 이제 보시면은 실제 AI와 밀접한 연결성이 있는 알파벳, 테슬라, 메타 다 분석해보면 프라이스 어닝 그로스 레쇼에서 PEG가 지금 알파벳이나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보면은 1.7배 수준입니다. 참고로 피터 틸이라는 기업가는 피터 틸이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이 이제 팔란티어로도 유명하고 한데 그런 이제 피터 틸이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1.5 이하에서 사서 2.5 이상 됐을 때 이제 팔기 시작한다. 이제 프라이스 어닝 그로스 레쇼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피터 틸인데 피터 틸 기준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PEG가 0.5고 브로드컴도 1.3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반도체에서 또 1.2, 브로드컴 1.1, 그쵸?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PBR이나 이제 이런 숫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굉장히 높아요. 근데 ROE가 74, 그쵸?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률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75, 브로드컴은 보시면은 57. 그렇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구글 같은 경우가 매출 총이익률은 높지만 이제 ROE 그리고 이제 그로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EPS 성장률을 보면은 16.8분이 안 됩니다. 그쵸?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글 TPU 관련해서 엄청 좋은 얘기들. 저도 사실 이제 제미나이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챗 GPT를 쓰면서는 챗 GPT는 조금 아쉬움이 많다. 왜냐면 이제 오류가 많고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오른쪽으로 게끔 해줘.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추론형 AI를
조금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살 빠지게 해줘.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기 조금 더 뭐 어떻게 이쁘게 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진을 갖다 줍니다. 이 사진에 딱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구글이 추론형 어떻게 보면 TPU 발표가 AI 시장 확대에 가속하다.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 GPU 제품군은 이미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어 즉각적인 매출 영향을 끼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구글 TPU 그리고 그 밸류체인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HBM 공급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점유율이 10배 이상 높고 뭐 미디어텍 뭐 이런 데가 계속 협력사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이는 현재 미국 AI 반도체 흐름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가장 싼 거는 구글이 최근 올랐지만 여전히 그죠? 반도체 섹터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섹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과거에 시크니컬이란 이유만으로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굳이 증설을 안 하고도 굉장히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이번에 구글 TPU 발표가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 기존의 AI가 갖고 있던 단점들이 빠르게 이제 좀 방향성을 바꿀 거고 그 방향성이 바뀌다 보면 제가 긴 흐름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이제 AI는 과거 컴퓨터 사이언스를 놓고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전체 다 그렇지만 모든 산업은 첫 번째 가장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게 B2G하고 B2B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AI가 딥시크가 마치 전투기에 우리가 탑재돼가지고 전투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AI 칩을 너도나도 지금 빠르게 개발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너도나도 빠르게 개발한다는 게 제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이제 구글만이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인 기업이 나오고 있다. AMD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저전력 저비용 효율성 강조한 이런 AI 칩들이 계속 나올 거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1월 2월이 되면 그록 AI 관련해서 결국 AI 칩이 새롭게 이제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딥시크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딥시크 쇼크 때 이스페타시스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16% 이상 하락한 다음에 바로 반등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AI 반도체 칩이 이제 덜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면서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까지 폭락했는데 그때 이후에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TPU가 나오고 뭐 여러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아지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로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성이 바뀔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떨어져서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에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저희 멤버십에서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20만원과 22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TPU 관련 밸류체인으로 이제 ISC, 리노공업, 뭐 삼성전기 뭐 사실은 이제 히든 카드가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멤버십에서 또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의 흐름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그쵸 거기서 명예퇴직하고 이게 테크트리였어요. 우리가 인간사를 놓고 봤을 때 그쵸 이게 테크트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학교로 갔어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 AI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AI는 이제 더 이상 답을 찾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 마치 최근에 이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들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되어 있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 부장 이야기가 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서 아들 연세대 보냈는데 연세대 나온 내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세대 나온 아들은 3천만원 사기당해. 3천만원 사기당해. 그리고 김 부장은 뭐예요? 10억 사기당해.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상가 투자라는 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금융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가입 안 하면은 오히려 크게 당합니다.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투자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이들하고 놀지 않고 맨날 도서관 가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토요일날 10시간 이상씩 투자해가지고 3년, 5년에 걸쳐서 금융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식 투자에서 잘한다, 그렇게까지 가려면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제가 멤버십에서 지금 SK하이닉스는 50만원과 55만원 사이에서 저점을 찍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시죠. 근데 55만원 바로 올라갑니다. 그쵸? 두산도 80만원과 85만원에서 저점 찍으면 90만원 바로 가. 그쵸? 이게 멤버십에서는 바로 얘기하는 대로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파미실 같은 경우도 제가 사려고 했던 가격이 13,000원, 12,000원 가격이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안에는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 얘기와 달리 이렇게 올라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상가 투자 뭐 여기서 보시면 확정 수익인 것처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멤버십에서는 매일같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 합치고 나면은 뭡니까? 남들이 50%, 20%도 수익이 안 날 때 우리 회원분들은 뭐 100% 이상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회원분들께서 써라고 인증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6천만원 이상 벌지 못한 분들은 SK하이닉스 6천만원 이상 이번에 벌지 못했다. 상반기에 제가 작년부터 조선주, HD현대중공업, 군함 관련해서 내러티브 커진다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답을 찾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누군가 구원할 수 있을까? 죄송한데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명언 정도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 긴 역사 속에서 결국엔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누군가 돕는 거지, 스스로 멤버십 가입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혼자서 차트 보고 딸랑딸랑 공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계속 답을 찾기 위해서 수능을 얼마큼 보면은 성공이야, 죄송한데 그 사람이 과연 성공일까요?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성공일까요? 성공이란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가정을 이루고 뭐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성공이라면은 적어도 좋은 학교에 가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애티튜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얘기해요. 내가 강남성기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제가 지금 최하로 52만원과 48만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최대치로 이제 폭락이 나오면은 뭐 이 정도의 하락으로 끝날 거라고 보였는데, 근데 만약에 45만원, 뭐 40만원까지 오면 저는 당연히 고개 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도라고 얘기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차례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 늘 자신있게 우리 회원분들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 맞았으니까, 잘 맞았으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고영하고 하나멀티리얼즈 사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 다 수익이 잘 나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그쵸? SPG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SPG를 제가 사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군가는 바로 수익입니다. 근데 사자고 했을 때 누군가는 바로 30% 손실입니다. 근데 버티면은 지금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어떻게 사야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멤버십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무턱대고 누군가 여기서 산다? 당연히 물리는 거죠. 당연히 물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주식은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우리가 정답이라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에 나오고 어떻게 내가 답이 있다라고 찾고 그런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나 지혜 속에 찾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3,000정의 조총을 사서 2,000억에 가깝습니다. 현재 가치로. 그거를 사서 일본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반을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뭐랄까 이제 피부과 의사 되는 게 짱이야. 뭐 이렇게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튼 제가 너무 헛소리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 랠리가 시작됐고 유동성 랠리 속에서는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변혁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감각으로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두산 SK하이닉스 하나멀티리얼즈 190만원 벌렸고요. 삼성전기 고영 LNF 11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연금분께서는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6,100만원 SK하이닉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6,100만원이라는 수익은 참 큰 수익입니다. SK하이닉스 18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120만원, 삼성전기 320만원, 고영, 산일전기, LNF까지 지금 큰 수익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 큰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네요. LNF, SK스퀘어, 두산, TFE 이렇게 수익 축하드리고요. 110만원, 삼성전기, 하나멀티리얼즈, 고영 그리고 이제 손실인 것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면서 4,500만원 이번 달에 벌써 수익 축하드립니다. 11월은 급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새롭게 이제 SK하이닉스 뭐 리노공업 같은 것도 매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1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분위기 괜찮은데요. 이렇게 두산 보시면은 4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46만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리노어, 하나멀티리얼, SK스퀘어 수익 23%, 11% 수익 나셨고, 삼성전기 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188만원 삼성전기, 고영, 하나멀티리얼즈 9%, 2% 수익 나셨네요. 이수페타시스, SO일 20%, 12% 수익 나셨고요. 수익권일 때 조금씩 덜어서 현금 확보 중입니다. 97만원 제가 이제 현금 확보를 10월 30일, 31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하나멀티리얼즈, SK스퀘어, 삼성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삼성중고, 코롱인더 22만원, 17만원,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고영까지 130만원, 50만원, 43만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53만원 HD항구초등, LNF, 코롱인더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3,900을 하회할 때 멤버십에서 분명히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또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00만원, SK스퀘어, 파미셀, HD항구조선해양 총 240만원, 두산, 캠트로닉스, HD현대만엔진, 하나엔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HD현대만엔진 매수하신 분 계시고요. 이오테크니스, 심텍 포함해서 80만원, 이오테크니스, PSK홀딩스, LNF 75만원, 36만원, 3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현대만엔진, 하나엔진 46만원, 86,000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벌써 4,4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